인류 역사와 인간 심리, 법륜. 옛날에는 생각하는 이것은 자신이고 자신을 조정하는 것은 신의 소리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것이 신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무의식, 즉 숨겨진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기성 종교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종교로부터 박해받은 사람은 프로이드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모두 다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실은 진화의 결과물이다 라고 한 다윈도 그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도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선악의 두 가지 본성이 있다. 그것이 한 번은 이렇게 나타나고 한 번은 저렇게 나타난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런 내용입니다. 또 본성은 양심적인데 세상에 물들어서 나빠졌다라는 성선설과 본성이 악해서 가만두면 나빠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정화해야 한다는 성악설도 나왔습니다. 2500년 전 불교에서는 인간 의식작용에 대한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조종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의식, 즉 무의식 또는 잠재되어 알 수 없는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제7식 말라식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질을 깊이 살펴보고 본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라고 할 만한 것, 근본 종자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물들어서 생겨난 것이고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물들어서 생겨난 것이다. 어떤 습관이든 인간에게 본래 있었던 것은 없습니다. 모든 습관은 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담배가 전생에 나하고 무슨 악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안 끊어지나? 또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나? 예를 담배로 들었지만 이런 태도는 우리 삶 전체에 걸쳐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작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도 본래 없고 선한 것도 본래 없으며 습관도 본래 없는 것입니다. 전생 탓도 아닙니다. 본래는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무아설은 불교만의 견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의 본질이며 실상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그어놓고 그 이전은 물질이라고도 하고 그 이유는 생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연관의 복잡도 차원에서 보면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복잡해져 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단계에 지나가면 그 전과 그 후의 작용이 많이 달라지니까 구분지어서 생명과 무생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도 되는 얼음에 열을 가하면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30도, 20도, 10도, 0도 이렇게 계속 변합니다. 그러다가 제로 상태에서는 멈추었다가 다시 1도, 2도, 3도, 100도 쭉 올라갑니다. 이렇듯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과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0도를 기준으로 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앞의 상태는 유지하면서 온도가 오르는데 이 시점을 기해서 분자의 결합 방식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변화 이전을 고체라고 부르고 변화 이후를 액체라고 구분합니다. 이처럼 변화의 차원에서는 그냥 변화일 뿐이지만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질이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는 것일 뿐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물질의 근원으로부터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복잡해져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복잡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기점으로부터는 물질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다른 작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작용입니다. 정신작용의 핵심은 학습 능력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학습 능력은 유글레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글레나에게 전기 충격을 주고 반응을 살펴보면 두 번째 전기 충격을 줄 때부터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습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전자적으로 늑대와 개, 들개와 집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환경에 의해 자연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 양식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날 인간의 정신력은 학습 영역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각인작용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즉, 되풀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들어오면 그냥 각인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흰 백지를 빨간 물에 집어넣으면 즉시 빨갛게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각인작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중에 반복해서 또 물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영역은 처음 접할 때 바로 도장 찍히듯이 되는 각인작용과 반복에 의한 학습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은 생물학적인 유전자로 따지면 99%가 동일합니다. 그 둘 사이의 유전자는 1%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뇌 용량이 다른 동물보다 사람이 크다는 것입니다. 뇌 용량은 컴퓨터 용량과도 비슷합니다. 뇌에 정보가 들어와서 모방,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일정량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컴퓨터처럼 아무리 정보를 입력하려고 해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용량이 크지만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백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작용은 뇌 용량의 크기와 정보 입력량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일정량 이상 들어가야 비로소 창조성이 생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리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 봅시다. 10개를 모방하는 아이는 모방할 줄만 알지 창조성이 없습니다. 100개를 모방하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만 개를 모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의 혼돈, 즉 실수가 생깁니다. 모방을 하기는 하는데 이쪽 것과 저쪽 것이 섞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방 차원에서 보면 모방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창조입니다. 창조는 모방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다 모방입니다. 모방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원숭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일정량 이상을 넘어서면 단순한 정보의 저장을 넘어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창조성입니다. 우리가 일본 것을 모방하고 일본은 미국 것을 모방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현상은 생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생물학적인 현상은 물에 빠지면 살려고 하고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고 자기도 배고픈데 참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내 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동물의 세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멀쩡한 아이를 잡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배가 부른데도 먹을 것을 숨겨놓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기 배가 부를 때는 다른 짐승이 와서 그 먹이를 먹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인간에게 있는 선성과 악성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이러한 특징은 생명작용이 아닌 정신작용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은 모든 정보가 100% 공개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정보가 공동체 성원 모두에게 공개되다 보니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행위는 공동체 전체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를 다른 사람이 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정보는 구성원 모두가 다 따라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정보를 양심, 선성이라 부릅니다. 양심이나 선성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면서 공동체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공동체끼리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성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만 선성이고 또 그 안에서만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제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 성원을 서로 해치지는 않지만 공동체 바깥에 대해서는 성원끼리 서로 협력해서 상대를 해쳤던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를 공격해서 재물을 빼앗아 오는 것도 그 공동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빼앗아온 재물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의 정보가 100% 공개되고 100% 민주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 힘이 강한 공동체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공격해서 통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쪽의 공동체 구성원은 노예로 두게 되었습니다. 소위 노예 계급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 계급이 생겨나자 이기심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온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선성이라 부르든 악성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성이 있으면 고쳐집니다. 종자가 있는 것이면 고칠 수가 없는데 형성되어진 것이므로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성적 우월성이라든지 신분적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류 발생학적으로 보면 양심이 먼저 형성되고 이기심은 나중에 형성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낳으면 자식에게 무조건 주기만 하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을 통해 아이는 길들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늘 양심이 먼저 형성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봐도 양심이 이기심보다 더 의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에 딱 부딪힐 때 이기심이 먼저 작용하고 정신을 차리면 양심이 작용합니다. 이러한 선성과 악성은 인간의 본성처럼 생각되지만 본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선성이 더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자신이 합일되면 심리 상태가 훨씬 안정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성이 우리의 본성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인간의 갖가지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그 사람은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생물로서의 특성인 개체의 생존 욕구, 즉 일정량의 식욕과 수면욕, 그리고 종족유지의 특성인 교미를 위한 성적 충동,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식욕, 수면욕, 성욕과는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욕구가 아닌 것은 그것이 비록 식욕, 수면욕, 성욕이라고 할더라도 생명현상이 아닌 정신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욕구 충족의 인류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의 발달사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대로 계속되면 지구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주라고 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인류의 자유와 행복이 물질만으로는 도저히 보장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변화는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